네, 188페이지. 예. 자, 페이지 정리하고 잠깐 책 갖고 나가가지고, 예, 188페이지. 그래서 등기 총론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공부할 책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하실 게 모든 책을 꼼꼼하게 한 자 한 자 다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보고 또 띄엄띄엄 보고 하다가 이게 모여져가지고 전체가 보이는 것이지.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면 꼼꼼하게 까먹어. 예, 그래서 완전히니까 띄엄띄엄 이게 계속 겹치다 보면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좀 많이 본 게 있고 덜 본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인다라고 할 때 꼼꼼하게 쫙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번 반복돼야지 이게 완전 내책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저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이제 법대 다닐 때도 이제 교재들 엄청 두껍잖아요. 막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이런 책을 한자 꽉 박힌 걸로 글씨도 조금 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머리 싸매고 읽었단 말이에요. 보통은 처음 읽으면 완전 외계어예요. 외국어도 아니야, 외계어. 그래서 거기서 또 읽고 해서 보통 한 10번 정도 읽으면 조금 알겠다. 한 20번, 30번 정도 읽으면 이제 좀 알겠다.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은 그때서부터 다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이제 책을 앞에 웬만한 한 200페이지 정도는 그냥 외웠어요. 그냥. 그래서 그 정도까지 외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하여튼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책을 쓸 때도, 그런 책을 쓰는 저자 입장에서도요, 일필휘지로 쫙 쓰지 못해요. 저자도 그렇게 못 쓴다고. 저자도 부분에 관련된 논문을 쓰고 걔네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또 책에 맞는 문구로 바꿔서 이거저거 바꿔가지고 책을 한 권 겨우 한 1년 걸려서 내는 거예요. 그걸 독자가 어떻게 한 번에 쫙 읽겠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괜한 희망을 품고 나는 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띄엄띄엄 가는 이유가 있어요. 띄엄띄엄 가서 요번에 11, 12월 달에 띄엄띄엄 본 거, 그다음에 다음 달 가서 그거 좀 생각하면 그 옆에 거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넘어갈 때 중간에 빠진 게 뭐였지? 그러면서 찾아볼 필요가 없어. 다음 달에 또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믿고 잘 따라오시는 게 중요하지. 나만의 공부 계획은 중요하긴 하지만 중개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만의 공부 계획을 세운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뭘 알아야 계획을 세우지. 그러니까 수업을 잘 따라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도 모르겠다. 그럼 그 수업을 다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수업을 다시 들으세요. 특히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으면 나는 3시간 수업 들으니까 됐어. 그러지 말고 다시 들어. 그거를 다시 듣고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다시 들으면 알아들어져요. 그럼 그 다음 주 수업에서 훨씬 더 쉬워져.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왕 잔소리 시작한 김에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시험 보는 거. 여러분 목표는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장 가서 생각나게 만드는 게 최선의 목표예요. 그거를 염두에 둬야지 이걸 뭐 앉아가지고 수업 듣다가 그러는 거지. 강의 잘하네. 그 뭔 상관이야. 강의 다 잘해. 못하는 사람 없어 여기. 다 잘하는데 선생님이 강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외워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탄해 뭐 누구 강의는 뭐 또 아무 소용 없어. 내가 그 수업을 듣고 내가 아는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제발 좀, 뭐 강의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그 내용을 알도록 만들려고 훈련을 하죠, 훈련. 그래서 제 강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이 훈련하는 훈련. 문장을 보고 읽고, 빨리 판단하는 훈련. 처음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여러 번 또 문장을 읽고 연습할 수 있도록 제 수업 목표는 훈련시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냐 이렇게 하지 말고 물어봐야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또 그걸 또 보강하고 다시 보충해서 알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그게 목표인 거예요.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알아들었고 나중에 안 까먹을 수 있냐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의 포인트는 내가 시험장 가서 기억이 나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계속 훈련해서. 자, 앞에 보세요. 자, 등기 총론에서, 등기 총론 이론상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4가지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 자,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자, 가장 원칙이 뭐예요? 신청, 또 촉탁, 또 직권, 명령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2가지로 신청과 직권을 나눕니다. 신청과 직권. 자, 앞에 보세요. 자, 신청은 누가 할까? 신청은 당사, 내가 그러지 말고 당사자. 당사자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그죠? 직접 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 당사자. 자, 등기 당사자가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죠? 또 할아버지 손자 그러지 말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 당사자라고 하죠. 자, 걔네가 직접 등기소 가서 우리 매매 계약했다, 증여 계약했다, 등기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를 등기 신청해.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공서. 자, 관공서가 누굴까? 관공서가 국가나 지자체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땅이 있어요? 국유지도 있어? 지자체 땅도 있잖아요. 저 국경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팔면 당사자예요? 당사자예요? 국가가 당사자예요? 그러면 국가가 나 이거 파는데, 그죠? 자, 등기소에다가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또는 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그러면 이건 뭐예요? 촉탁. 그죠? 신청이나 촉탁이 똑같아. 똑같고 누구냐만 달라. 누구냐만. 자, 당사자가 하면 어떻게? 신청이고, 그죠? 관공서가 꼈으면 그 촉탁이라고. 이해됐죠? 자, 쏙닥, 그죠? 지들이 친해 안 친해? 친하니까. 우리보다 친하잖아요. 그래서 쏙닥 하는 게 무슨 등기? 촉탁 등기. 됐죠? 예. 여기서 좀 조심하실 게 관공서 끼면 다 촉탁이에요. 관공서. 예를 들어서 A가, 자, 부동산 소유자가 관공서야. 관공서가 일반인한테 소유권을 이전 매도를 한다고요. 그죠? 이거 무슨 등기요? 촉탁. 됐죠? 예, 또 이렇게 돼요. 자, A가 B한테 넘기는데 B가 관공서야. B가. 그럼 B가 매수인이죠? 소유권자한테. 이것도 뭐예요? 촉탁.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A랑 B랑 둘 다 일반인이야. 일반인. 보통 사람이야, 우리. 국민이에요. 근데 얘가 안 줄라 그래. 자, 이럴 때 소송을 제기합니다. 매매계약 다 하고 잔금 다 치르는데 안 줘. 어떻게 해요? 소송을 제기해. 소송 협조 안 하니까. 어디 가서? 법원 가서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어떻게 해? 승소하면 얘는 승소한 권리자라 그래요. 승소한 권리자는 확정 판결이 났거든. 판결문 들고 나 어디 갈 수 있다, 이제. 등기소에 이제 갈 수 있어. 가가지고 쟤 데리고 가요? 혼자 가요? 혼자 갈 수 있어. 단독 신청. 원래는 공동 신청인데 승소해서 판결문 갖고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론상 간단해. 쉽지. 근데 이 실제 가보면요. 소송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암만 빨라도 넉 달, 6달 정도 걸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승소 판결 두고 진격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 딴 놈한테 팔았어, 지금. 그죠? 이런 경우가 생겨. 그러면 이제 제3자한테 가가지고 내놔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뭐라고요? 공신력 인정돼, 부정돼? 공신력 부정돼? 그럼 제3자는 권리 제공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소송에서 내가 이길 가능성도 없진 않아. 근데 갑자기 민법에 선의의 제3자래, 얘가. 선의 제 모르고 사내래, 얘가. 그죠? 그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 그럼 소송하면 질 수도 있는 거지. 그 상황 판단 잘해야 돼. 그때마다 법률가이 다 따져가지고 제3자가 이길 건지 진정권리자가 이길 건지 봐야 돼. 근데 지금은 진정권리자로 보고 얘가 지는 걸로 봐요.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지는 상황이야. 뭔지 몰라, 지는 상황이야.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 없어? 소송하면 이길 수가 있어, 이제.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 너는 잘못된 애한테 샀다. 내가 진짜다. 소송 걸었어. 소송하는데 얼마 걸려? 6개월 걸렸어. 이제 이겼어. 가니까 어떻게 됐어? 딴 애한테 가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또? 이상하다. 난 법대로 했는데 또 어떻게 해? 또 소송을 해. 그죠? 또 어떻게 해? 이겼어.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 또 가 있어. 그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 잘못한 거 있어, 없어? 그 벌써 몇 년이야, 지금? 6개월 하면, 그죠? 한 2년간 꼼짝 못하고 소송만 하고 다닌 거지. 그 진짜 소유자가 불쌍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때 얘한테 너 가처분 내용이 뭐냐? 처분 금지, 가처분 이거 걸고 시작해야 돼. 처분 금지, 가처분 어디 가서 얘기해요? 법원 가서 얘기해요. 등기소 아니야, 이거는. 법원 가서 판사님 우리 소송에서 이렇게 될 거 다 알지? 다 알아 서로. 네. 소송에서 너무 오래 끌면 이렇게 될 거 다 아니까 여러분 판사님 아시다시피 임시 가처분 임시 처분 좀 하고 갑시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법원에 얘기해. 그럼 판사님이 여기서 싫어 그러면 안 해준다? 우리 법원 가서 내가 당사자면 판사님한테는 진짜 극진하게 아부해야 돼요. 농담 아니라 진짜. 그죠? 내 사건에서 판사님은 신이야. 신. 가가지고 잘난 척하면 큰일 나. 내 사건에서는 신이야. 남의 사건에서는 나랑 상관없는 아저씨야. 아저씨고, 그죠? 예, 근데 내 사건에서는 완전 신이야. 뭐 대통령보다 훨씬 높아. 아시겠죠? 예,
그 법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나. 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남의 사건 상관없어요. 남의 사건. 내 사건은 완전 신입니다. 판사님이 싫어 그럼 그만이야. 판사님한테 이거 진짜 필요한 거다. 가처분 이게 줄줄 쫓아지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판사님이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등기소에 가서 얘기할까? 판사님이 얘기해 줄까? 얘기해 줘. 이게 무슨 등기겠어요? 이게 촉탁 등기야. 그래서 가처분은 반드시 뭘로 들어와요? 촉탁으로 들어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판사님이 가처분 받아줬어. 가처분 등기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나가지고 내가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관 가처분 등기 그럼 어떻게 돼? 각하 그럼 다 각하. 이거는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절차가 있다. 네가 법원 신청하면 판사님이 촉탁 넣어준다. 그럼 그대로 들어오는 거다. 자, 이런 경우도 촉탁이에요. 자, 촉탁을 누가 해줬죠? 법원에서 해줬어. 이것도 관공서니까. 됐죠?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하라고 하면 뭐예요? 촉탁. 이 촉탁 등기가 관공서가 당사자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인 사이에 껴있는 법 집행의 어떤 당사자로서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촉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 1번 A가 있는데 2번 C, D, E 들어오기 전에 2번 B가 가처분을 걸어놓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3번, 4번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처분 보고 들어왔어? 뭘로 들어왔어? 보고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때 B가 소송해서 이겨버리면 이후로 들어온 애들은 나중에 말소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처분에 대한 기본 원리인데 이 절차는 나중에 더 할 겁니다. 지금 하면 조금 부족하니까. 지금은 이 가처분 등기는 신청이다, 촉탁이다? 촉탁이다. 그래서 꼭 촉탁으로만 들어와야 되는 등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랑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가등기 얘기라고 따로 할 거거든요. 달라, 완전 다른 거거든. 이게 이제 보통 처음 공부하시면 가처분이나 가등기나 둘 다 가로 시작하니까 비슷하다 이러면 안 돼. 완전 딴 등기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당사자들이 신청으로 처리를 하는 등기이고요. 가처분은 반드시 촉탁으로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완전히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가등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처음이라서 뭐 들어봤자 시간 낭비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한번 들어놓고 시간 낭비하는 게 낫지.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뭐 좀 와가지고 수업이나 듣고 가지 뭐 그렇게 그날 진짜 바쁘고 난 또 다음에 해요. 정규 수업 시에 또 할 거야. 뭐 그때가 또 들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유롭게 잘 생각을 하시고요. 뭐 시간 됐는데 굳이 안 올 필요도 없고 시간 안 되는데 어떡하냐라고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유롭게 자, 판단 잘 하시고요.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가등기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가처분에 대한 설명 드렸는데 가처분은 무슨 등기라고요? 촉탁 등기라고요. 그죠? 우리가 신청하거나 관공서가 촉탁을 안 해도 등기관이 알아서 처리한 게 있지. 이거 직권 등기. 자, 이건 누가 한다고요? 등기관이. 그죠? 등기관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등기는 다 등기관이 해요. 근데 신청 촉탁은 얘기를 해주니까 하는 거고, 이건 얘기를 안 했는데도 알아서 한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등기부에 써져 있는 동네 행정구역 이름이 다 바뀌었어. 행정구역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무슨 동에서 무슨 동으로 바뀌었다고. 그럼 동네 사람들 다 가서 신청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어떻게? 직권으로 해야지. 자, 직권으로 변경하는 거. 뭘 말소야, 말소는. 바뀌었으니까. 직권 변경이라고. 말소는 없어지는 거고. 이거는 행정구역 밖에서 뭐다? 직권 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 고치는 게 직권 변경이에요. 됐죠? 자, 직권으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소도 있어. 직권 말소를 오늘 2개 배웠는데. 오늘. 직권 말소 오늘 2개 배웠어요. 혹시 생각나는 게? 아까 뭐? 그 뭐라고? 관할 위반. 자, 관할 위반이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각한데 깜빡 간과하고 잘못 실행됐으면 유효 무효. 무효니까 이건 직권 말소 이렇게 했지. 배웠어요? 네, 하나 더 배웠는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죠. 지금 외톨이 몇 명 있어 지금.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나 관할 위반. 요거는 무효 직권말소라 했지. 그때 직권말소 나와요. 그거 말고도 직권말소 나와요. 이따 또 할 거예요. 자, 명령은 지금 안 할 거예요. 명령은 나중에 이신청 절차에 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 별도예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이거 어차피 비슷해. 그래서 크게 묶어서 다 신청이에요. 그죠? 누가 하냐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청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완전 다른 거죠? 직권. 그래서 크게 신청과 직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으로 해줘요. 우리가 얘기해야 되죠. 얘기해야. 그래서 얘기해 주니까 이건 수동으로 하는 게 뭐예요? 신청, 수동. 그죠? 이거는 얘기해줘요. 자동으로 해줘요. 자동 뭐예요? 자동 직권. 수동은 신청.
자동, 직권. 아직 눈치 못 챈 사람 있어? 수동은, 신청, 자동은, 직권. 아직도 눈치 못 챘어? 자, 수동은, 신청, 자동은, 직권. 자, 이래도 모르면 정말 포기할게 진짜. 자, 수동은, 신청, 자동은, 직권. 구별됐어요? 그냥 알아들은 척 하는 거 아니지 지금. 자, 수동은, 신청, 자동은, 직권. 됐죠? 자, 1대 신청은 누가요? 당사자. 당사자로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거 얘기할 거고요. 자, 직권 누가요? 직권 등기관이. 자, 직권으로 등기관이 한다는 건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이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까? 법에 써 있는 것만 할까? 법에 써 있는 것만. 함부로 건드렸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직권 등기는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먼저 신청 얘기를 좀만 더 할 건데요. 자, 신청. 자, 이건 됐고. 자, 신청은 누가요? 신청은 당사자. 자, 촉탁은 관공서. 자, 관공서가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모일 때 등기 권리자. 그러면 이 촉탁은 촉탁인데 맘대로 못하니까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촉탁합니다. 그죠? 거꾸로 국가 지자체가 뭐예요? 의무자라면 권리자가 내놓으라 그랬지. 권리자 청구에 따라서 뭐예요? 촉탁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권리자든 의무자든 둘 다 뭐다? 촉탁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경매 경락. 경매 경락. 자, 뭔가 느낌 왔어요? 네, 경매로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1억이 나왔어. 그럼 법원에 가 안 가? 그럼 얼마 써내? 예? 2억? 2억? 얼마? 또 불러봐. 2억 50? 써냈어. 덜컥 걸렸어. 2억 50.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내야지. 돈 내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죠.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돈 낼 때 그러지 말고 매각대금 완납시.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 안 해도 내 건데, 그죠? 등기를 했으면 좋겠지.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할까? 법원에 얘기해요. 돈 내면서. 법원에 돈 내면서 저 돈 냈잖아요. 등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법원에 어디다가? 등기소에다가 얘 돈 받았다. 등기해줘. 무슨 등기요? 촉탁 등기. 이해됐어요? 이 촉탁 등기. 경매 관련된 등기 싹 다 촉탁이야. 다 법원에서 주관하니까. 아시겠죠? 네. 다음 처분 제한. 방금 뭐 보였어요? 가처분. 가압류나 가처분. 다 누가 해요? 법원에서 해줘. 다 전부 다 촉탁이에요. 촉탁. 이런 등기들은 꼭 촉탁으로만 처리가 되는 등기들이에요. 이해되겠죠? 예. 얘네들은 신청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당사자로 꼈으니까. 얘네들은 꼭 촉탁으로만 진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느낌이 촉탁 등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보다 보면 뭔가 관공서가 꼈나 보다라는 게 읽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촉탁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신청. 자, 신청은 누가요? 당사자가. 그죠? 둘이 같이 가면 공동신청.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자, 갔으니까 방문신청. 그죠? 서류 들고 가죠? 서면신청. 그럼 임의신청 뭐예요? 그렇지. 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너무 길어. 그래서 예, 신청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럼 이거 반대는 뭘까? 뭐라고요? 신청 의무. 신청 의무를 주는 경우가요. 등기 신청은 자유가 원칙인데 의무를 주려면 법이 있어야 돼. 우리한테 의무 주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 없이 우리한테 의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잠깐 서해 같이 갑시다. 가 안 가? 안 가지. 왜? 나는 의무가 없거든. 그래서 법이 있어야 돼요. 영장 들고 와서 이것 때문에 좀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 법에 의거해서 가는 거지. 그냥 따라가면은 잘못되면 까딱하면은 어이없이 못 나올 수 있어. 그죠? 그 임의동행이라 그래. 임의동행 위험합니다. 그 내 연락처도 우리 가족한테 안 줘주면 가족들은 내가 어디 간지도 몰라.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절대 없다고 말 못하고 하여튼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한테 뭔가 의무를 부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신청 의무를 주는 법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 또 하나는 오늘 배웠는데 특별조치법. 배운 적 있어요? 예, 의무가 며칠이었어? 60일. 오늘 배운 거 지금 아까 그거 얘기구나. 예. 60일 이내 뭘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하면 과태료 있어 없어? 있다 그랬지. 있다 그랬어. 있어. 그죠? 유효라 그랬지 과태료가 없다고는 안 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자 배우세요. 법이 두 개 있다 그랬어요. 부동산 등기법 이거 하고요. 또 부동산 등기법 그죠? 자 여기 뭐 들어가요? 특별조치가 들어가지, 그죠?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래서 특별조치가 세겠어요? 그냥 등기법이 세겠어요?
특별 조치가 세겠지. 그래서 얘는 위반시 과태료가 있어. 얘는 다행히 과태료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한 달 이내에 등기부 표제부에 면적이 달라. 자, 면적이 표제부에 잘못 써 있어. 그럼 면적은 사실관계, 권리관계? 사실관계. 표시, 면적. 토지 면적 표시잖아요. 표시는 뭐? 표지적. 그래서 지적 공부에 맞춰야 된다고. 이거를 한 달 이내에 맞추게 돼 있어요. 소유자가 땅 주인 너 뭐 면적이 다르잖아 맞춰 라고 해서 의무를 줬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 의무 있다는 거 알아 몰라. 모르니까 지나가 버려. 한 달을. 과태료 물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구청에서 소관청에서 알아서 촉탁으로 처리해 준다고. 촉탁이지 촉탁. 구청에서 해주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는 과태료를 다 삭제를 해줬어요. 참 다행이지. 이게 재작년까지는요 토지 건물을 나눠가지고 건물은 과태료가 있다 50만 원 그랬어. 네, 토지는 과태료가 없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이건 있고 이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헷갈렸어. 이게 더 헷갈린 게 뭐냐면 건물에 대한 과태료가요 원래 5만 원이었거든. 5만 원이다 갑자기 50만 원을 늘더라고. 그러더니 없어졌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다행히 다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배경이 있겠지만 되게 공부하기 좋아졌어. 등기법상은 의무가 있어도 위반시 과태료는 없다. 한 달짜리예요. 이건 표제부를 맞추기 위한 건데 어차피 소관청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근데 특별조치법은 우리 중간 생략 등기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를 했을 때 처벌하게 되고요. 이거 과태료 없으면 사람들 다 중간 생략 하겠지. 그래서 만든 뭐 요 과태료가 있는 거예요. 됐죠? 특별조치법은 세니까 과태료 있고 등기법은 의무는 있으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좀 더 할 건데 그 중에 등기법에 뭐라고 썼는지 되게 궁금하죠? 안 궁금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등기법을 준비했어요. 자, 등기법에 자, 요거는 토지고 요거는 건물이에요. 이게 35조와 41조거든요. 네. 둘 다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과태료. 요게 중요해요. 일단 문장 있는 거 연습을 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토지 분할, 합병, 멸실, 면적, 지목. 자, 느낌 좀 와야 돼. 분할, 합병, 멸실, 면적, 지목. 자, 얘네들은요 전부 다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이에요. 뭐 소유권, 저당권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 토지가 분할, 합병되면 면적 바뀌잖아요. 멸실도 부동산이 없어졌다는 거거든. 그래서 표제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또 면적, 지목 전부 다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표시니까 지적법이 우선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정리하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소유자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그 사람, 네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 고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칠 때 요 사이에다가 어이없이 소유권 이전 껴.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멸실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OX. 5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랬거든. 이게 뭐예요? 단독 신청이야. 여기 나오는 등기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 됐죠? 자, 좀만 더 갑니다. 토지의 분필 등기는 한 달 이내 해야 된다 OX. 맞잖아요. 근데 이거 시험지에 나와버리면 한 달을 해야 돼? 이렇게 돼요. 이거 한 달 이내 하라 그랬어. 근데 과태료 있다 없다? 과태료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똑같이 건물에도 적용되겠죠? 예. 그래서 건물의 합병 등기는 한 달 이내 해야 된다. 맞잖아요. 건물의 합병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네, 자, 알아도 이제 시험 문제 되면 까먹을 거야. 그러면 이제 알 때까지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1년 동안 훈련할 거니까 일단 얘네들은 표제부 얘기들은 단독 신청으로 한 달 이내 신청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직권 얘기를 조금만 더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책 좀 정리할게요. 자, 우리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 188페이지에 그림 있죠? 그림에 보시면 제일 이제 진한 파란색만 보세요. 신청은 누가 한다? 당사자. 자, 촉탁은 관공서, 직권은 등기관. 자, 명령은 나중에.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 보시면 신청주의 원칙 있어요. 189페이지 메뉴에 신청주의 원칙 의의를 보시면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밑줄, 당사자의 신청, 관공서의 촉탁 밑줄, 관공서의 촉탁. 이게 원칙인 거예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이 두 가지죠.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게 몇 개 있을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어. 하나는 직권,
하나는 명령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쓰지 말고, 그죠? 쓰지 말고. 예. 또 잽싸게 또 쓴다. 그 직권 명령 쓰지 말고. 예. 자, 촉탁에 따른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쉬운 말로 촉탁이나 신청이나 비슷하다 이 소리예요. 신청, 촉탁 비슷하다 그죠? 반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실행하거나, 자, 거기 등기관이 직권 밑줄, 등기의 직권. 이 신청 절차에서 법원의 일정한 명령, 밑줄, 명령으로 실행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른 규정인 경우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다고. 직권이나 명령이 있다. 자, 원칙은 뭔데? 신청이나 촉탁인데, 예, 따로 규정 있는 경우가 직권이나 명령이 있다. 네 가지 있다는 소리예요. 자, 됐고요. 밑에 신청 방법은 나중에 또 천천히 할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190페이지 보세요. 자, 190페이지 메뉴에 촉탁 등기 보이시죠? 네, 자, 등기 절차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자, 관공서가 뭐일 때?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일 때, 이럴 때 촉탁 등기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가보시면 공권력의 주체로서, 자, 아까 봤던 가처분 보이시죠?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것들은 꼭 관공서가 공권력으로서 중간에 껴가지고 판사님이 안 돼! 돼! 이렇게 해주잖아. 그래서 판사님이 가처분 해라 라고, 자, 등기를 넣어주면 촉탁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촉탁 등기는 좀 봐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촉탁이니까 우편으로 해도 돼. 보내줄게. 등기 필정부 없어도 돼. 봐줄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봐주는 것들을 책에다가 봐주는 것들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맨 밑에 특징이라고 쓴 거예요. 특징. 자, 촉탁 등기에서 봐주는 것들 뭐라고요? 특징에서 우편도 되고, 자, 등기 필정부 안내도 받아주고, 인감 안내도 받아주고, 그래서 안내도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몇 개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또 정리를 또 하죠. 네. 자, 촉탁 등기에 대한 관념을 좀 자꾸 생각하시라고요. 자, 넘겨보시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나오는데, 사실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렇게 참 이게 중개사 시험에 내면 안 되는 건데, 또 가끔마다 툭툭 튀어나오면 또 답답해요 또.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 처리해가지고 좀 자세히 써놓긴 했는데, 지금 요번 달엔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고, 참고로 지금 193페이지에 가처분의 예시가 하나 있죠? 네, 자, 가처분 예시 잠깐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로 돼 있어요? 이송으로 돼 있지, 그죠? 이송으로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자, 임기원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한 거야. 근데 안 주니까 뭘 걸은 거예요? 이번에 가처분을 건 거지. 가처분을 걸어 한참 소송을 하는데 누구한테 넘어갔어? 고상철한테 넘어갔어. 고상철한테. 예. 그러고 나서 결국은 임기원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5번 보이세요? 5번에 소유권 이전으로 임기원이 넘어가니까 임기원은 2번 가처분 걸어놓은 건지 쓸데 없어졌지. 그래서 2번 가처분이 지워진 거야 이제. 소송이 이겼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누구한테 넘어가나? 뭐 이종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봤는데, 요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또 시간 내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시면 뭐가 있어요? 직권 등기죠, 직권 등기. 그죠? 그 직권 등기가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할게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98페이지. 자, 198페이지, 198. 자, 198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뭐 있어요? 신청 의무라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자유가 원칙인데 198페이지 그 밑에 신청 의무가 크게 법이 두 개 있다 그랬죠? 네, 부동산 등기법상하고 특별조치법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상 신청 의무 거기 위반 시 과태료 없음이라고 두 개 있잖아요. 그 토지건물 그 말씀을 좀 전에 설명을 한 겁니다. 크게 넓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지금은 직권등기 설명을 좀 하고, 시간상 직권등기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뒤에 당사자도 하고 싶긴 한데 당사자는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자, 194페이지 보세요. 194페이지에 직권등기 설명을 좀 할게요. 직권등기 되게 재밌어요. 직권등기 앞에 보세요. 집 짓고 처음 건물 신축하고 처음 하는 등기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보존 등기를 안 했어. 집은 졌는데, 완공이 됐는데, 그죠? 대장도 만들었어. 등기를 안 해. 그죠? 그럼 국가가 너 인마 대장 만들고 왜 등기 안 해? 라고 강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등기하든 말든 내 자유거든. 그래서 놔두면 돼. 자, 등기 없이도 신축했으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에요. 이게 187조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돼요. 근데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그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등기로 놔둬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걸 이제 다시 말해 볼게요. 자, 펴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자 건물을 신축했는데 미등기라도 소유권은 이미 취득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원래는 어떻게 해요? A 명의로 보존기를 내야 되잖아요. 됐죠? 근데 얘가 안 준다고 소송을 제기한 거야. 미등기 부동산 소송을 제기했어. 제기했더니 얘가 이제 등기해서 딴 놈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럼 이제 급할 때 뭐 하라 그랬어? 가처분 걸라 그랬지. 가처분 걸로 어디 가요? 법원에 가야 돼. 등기소 가면 안 돼. 일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사님한테 이 부동산 내가 사기로 했는데 좀 딴짓한다 지금. 저거 가처분을 걸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미등기야. 등기부 자체가 없는 건물이야. 이걸 가처분 걸 수 있다 없다? 미등기 건물에다가 가처분 걸 수 있다 없다? 못 들은 거지 지금? 알아는 들은 거죠? 지금 생각 중인 거지? 자, 미등기에 가압류 가처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죠. 자, 여러분이 채권자라면 되게 중요한 문제 같잖아요. 내가 채권자인데, 내 채권자인데, 그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뭘 걸어야 돼서? 가처분을 걸어야 되겠다고. 알 수 있죠? 자,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야, 너 불쌍하다, 야, 해줄게. 라고 해서 어디다 얘기해? 등기소에 얘기해. 등기소에 얘기하니까, 자, 이게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이 어떻게 해요? 촉탁 갔어. 촉탁 갔더니 이제 등기가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가보니까 그 집에는 등기가 없어. 그럼 가처분 등기를 못 넣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등기법이 그럼 네가 A명의 1번 보존 등기를 네가 그냥 해라. 어떻게? 직권을 해라. 이 상황에서 네가 해야 된다. 라고 법에 규정을 해놓은 거야. 요때만 해라. 딴 때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안 되지. 그죠? 요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이 촉탁이 돼서 들어오면 이런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얘기해요.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되면 어떻게 해라? 직권으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나서 2번 B 가처분하고 걸어준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등기는 누가 해달라고 안 했지. 어떻게 등기관이 직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가처분 등기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짧게 이렇게 썼어요. 자, 미등기인데, 그죠? 뭐가 들어왔어요? 처분 제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촉탁됐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등기해라 이거지. 자,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주택인데 미등기야. 미등기 주택인데 임대차 줄 수가 있어. 자,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임차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요? 채권이니까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제3자한테 양해를 못 구하면 이거 쫓겨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배우고 더 자세하게.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이 해줘, 안 해줘? 집주인 어떤 놈인데? 네? 집주인 어떤 놈인데? 나쁜 놈 어떻게 알아? 그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 집주인은 지 집 등기도 안 한 놈이야. 자, 지 집 등기도 안 한 놈인데, 그죠? 임차권 등기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겠지. 그럼 어디 가서 일리겠어요, 여기는? 법원 가서.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로 이런 보호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 가서 판사님 세시니까 임차권 등기 확 그냥 뭐 해달라? 촉탁해달라고, 그죠? 명령으로 촉탁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야, 이 미등기 임차인 불쌍하다, 등기해줘. 그러니까 등기관 입장에서는 그 주택에 등기 있어 없어? 없으면 어떻게? 직권으로 뭐 해줘요? 보존 등기를 해주고 그리고 해당 임차권 등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권으로 첫 보존 등기를 열어주는 거 이게 끝이야.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까지예요. 이외에 딴 건 거의 없어. 알 수 있죠? 엉뚱한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죠? 처분 제한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이 미등기에 들어왔을 때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준다. 자,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지금 소유자가 누구죠? 김병렬, 그죠? 자, 채권자 누구야, 지금? 이상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자, 이 양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싶은 거지, 지금. 근데 김병렬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커녕 자기 보존 등기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내가 보존 등기 직접 했잖아요. 그럼 접수란이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접수란이 안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신청을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해준 거예요? 직권을 해준 거야, 이게. 직권으로 김병렬 등기를 등기관이 알아서 넣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처분이 걸렸거든. 미등기 부동산에 김병렬이 이전 등기 해주기로 약속하고 지금 딱 보면 소송 중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권이 김병렬 상대로 지금 소송을 걸기 전에 뭐부터 걸어놓은 거예요? 가처분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 가처분이 어떻게 촉탁되니까 촉탁된 날짜가 있죠? 네. 그러니까 등기관이 보존 등기는 자동으로 해준 거예요. 그날 3월 5일 날 촉탁 짓죠? 이 등기는 3월 5일 날 등기관이 해준 거다 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직권 보존 등기구나. 그리고 가처분 등기가 들어올 수가 있구나. 요 등기는 촉탁으로 들어왔고 요거는 직권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여기 접수 날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직접 신청한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직권으로 경정. 자, 경정은 원시적이 후발적이요. 원시적. 자, 처음 등기할 때부터 틀린 건데 문제는 그 잘못을 등기관이 한 거야.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지. 미안하니까 어떻게 얼른 고쳐줘야지. 그래서 뭐예요? 직권 경정 등기예요. 등기관 가오니까. 할 수 있죠. 예. 다음 직권 변경. 자, 직권 변경 중에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됐으면 알아서 고치겠지, 그죠?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 다음 재미난 게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주소. 요걸 잡아야 돼. 소유권 이전 주소. 요건 책 좀 보세요. 자, 우리 교재에 자 194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자, 194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2번에 뭐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동그라미 주소가 신청 정보 주소와 불일치한 경우에 변경 등기. 다시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하고 또 하나 주소하고 이 두 가지예요. 자, 기왕 본 김에 194페이지예요. 자, 194페이지 맨 위에 자, 직권 등기 밑에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찾았어요? 네, 맨 위에 지금 194예요.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에 처분 제한이 뭐 있어요?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나 이런 거 얘기해요. 이런 촉탁이나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촉탁이 됐으면 그 밑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위 처분 제한이나 주택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를 해주게 돼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미등기 때 아무거나 직권 보존 등기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서 처분 제한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왔을 때만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 이전하고 주소 얘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소유권 이전하고 주소. 자, 앞에 보세요. 자, 소유자가 누구예요? 박찬호죠. 박찬호죠. 박찬호가 소띠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박찬호가 소띠야. 소띠, 그죠?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하여튼, 소띠야, 소띠. 그래서, 박찬호가 코리안 특급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 박찬호 센세이션이었어요. 박찬호가 갑자기 미국 메이저리그 가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메이저리그, 한국 야구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간다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저는 뭐 딱히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구에 광분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같은 소띠라 혼자 크면서 이 소띠들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러면서 갔거든요. 이 소띠 희망이야. 근데 가가지고 야구에 관심이 없는데 대학원 로비에서 박찬호 경기를 딱 틀어주는 거예요. 야, 이 박찬호 1회 딱 나오는데 선발로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가 선발 나오냐 안 나오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선발 나온 거야. 야, 박찬호 나왔구나. 그래서 대학원 로비에서 이렇게 빨리 가서 논문 써야 되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만루가 되는 거야. 노아웃에 만루. 설마 홈런 안 맞겠지? 맞는 거야, 홈런을. 또 말로 홈런 1회 받더라고요. 4점을 주고. 좀 있다가 어떻게 설마 또 말로만 또 맞는 거야. 1회. 그래서 1회 8점 주는 거 봤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인생이 좀 풀리지 않는구나. 되게 막 애틋한 감정이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한 거죠. 엄청 부자야 지금. 엄청 부자야. 그죠? 자, 박찬호가 어디 출신이에요? 저 충청도 출신이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소유자잖아. 소유자 주소가 어디로 돼 있어요? 충청남도 공주시. 맞나요? 공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박찬호가 지금 충청도에 살까 서울 강남 살까? 어떻게 알았어? 강남이지. 강남 산다고 쳐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이 양반이 등기부상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데 충남으로 돼 있는데 실제 사는데 어딘데? 강남이거든. 그럼 이제 등기소에서 이 양반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실제 사는 대로 고치세요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놔둬 그냥. 그러더니 말도 놔둔다고. 놔둬도 상관없어요. 여기 과태료 없어. 그냥 있으면 돼 그냥. 그래서 국가가 이런 데 개입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지. 근데 어디 걸리냐? 다음 등기 때 걸려. 다음 등기를 신청하려면 주소를 어디를 써야 되겠어요? 강남을 써야 되겠지. 신청서에다가. 그럼 신청서에는 강남 써있는데 등기부는 어디로 돼 있어? 공주로 돼 있어. 그럼 등기 어떻게? 각하. 누구세요? 이렇게 돼요. 이름은 같으신데 누구세요? 이렇게 돼. 어떻게? 각하. 됐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등기 전에 이 주소를 뭘로? 강남으로 바꿔놔야지. 그러면 다음 등기 때 문제없이 진행이 되잖아요. 원소인지 아시죠? 그러면 등기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등기 하기 전에 뭘 해야 돼? 변경을 해야 돼. 옛날에는 공주 살았고 나중에 이사한 거니까 변경 등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박찬호 씨가 자, 다음 등기를 저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딱 넣으니까 등기관이 각하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주소가 다르네. 그럼 박찬호가 뭐라 그래요? 나 몰라. 나 몰라. 나 박찬호야. 예? 나 강남 사는 거 몰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등기관이 이걸 해줘 안 해줘? 해줘야 돼. 딴 건 안 돼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때는 이걸 자동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딴 건 몰라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대신 조건이 있어. 당신이 강남 산다는 거를 주소 증명 정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 옛날 주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지금 주소 나와 안 나와? 나와. 둘 다 나오는 걸 떼와야 돼. 옛날 주소에서 지금 주소 이전됐다는 게 나오는 주민등록 등본 니들 갖고 와라. 사는 사람 건 당연히 내야 되고 파는 사람 것도 갖고 오라 그래.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와서 보니까 본인 맞고 이상한 거 맞네. 그러면 요거 강남으로 바꿔주는 건 신청 안 하셔도 돼. 강남으로 바꿔주는 건 누가? 등기한 직권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김병렬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고. 됐어요? 자, 그걸 보고 싶죠? 막 보고 싶지 않아 지금. 막 보여줄게 지금 좀 잠 좀 깨봐 좀 보여줄게 좀. 네. 그래서 여기 어디로 갔어요? 강남을 갔다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는데 이 소유권 이전은 2019년 2월 3일 날 3030%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비었잖아. 그러니까 요 변경 등기는 신청을 안 한 거야. 신청 안 하고 직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사 갔다 옛날에. 들어오고 요거는 자동으로 처리해 준 거지 강남으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한 대로 받아준 거예요. 이해되고 있죠? 네. 이때 요 등기 이사 간 건 2003년인데 요 등기를 직권으로 넣어준 건 2월 3일. 2월 3일. 요 등기하면서 같이 넣어줬다 이 뜻이지. 자, 이게 동시에 들어오겠죠? 네, 요거는 직권이고 요거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으로. 박찬호는 권리자 의무자. 뭐라고? 의무자지. 등기 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의무자. 그래서 김병렬은 등기 권리자. 이걸로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박찬호가 부자잖아. 권리자. 이러면 안 돼. 박찬호하고 뭐 한 거예요? 매매했잖아. 매매했으니까 주기로 했잖아. 돈 받고. 그래서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리자. 그래서 공동 신청하면 요거는 어떻게? 직권으로 더 준다고. 그래서 이 등기가 뭐예요? 변경 등기라고. 그래서 만약에 주소가 바뀐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각하야. 가치 없어. 뭐만 해줘요? 주소만 해줘. 주소만 정관 부분에 있어서 직권 변경을 해줍니다. 딴 건 안 해줘요. 그리고 다음 등기가 꼭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해줘요. 딴 등기 들어올 때 이거 안 해줘. 딱 소유권 이전에 주소만 해준다.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네모 두 개 쳤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또 주소하고. 그게 포인트죠? 네, 그거 생각하면서 그 문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옆으로 가시면 말소 등기가 있습니다. 말소 등기. 자, 195페이지 보시면 말소 등기도 직권을 하는 게 있는데, 자, 직권 말소하는 거 오늘 두 개 배웠죠? 자, 메뉴에 뭐 있어요? 관할위반이나 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이때 직권 말소인데 이것도 막 지우는 건 아니고 일정한 절차가 있어요. 이 사유로 일정 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이제 환매나 수용 이런 게 좀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 동그라미 4번과 5번을 지금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앞에 칠판 봅시다. 자, 29조 1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할위반. 자, 2호는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여기 걸리면 어떻게 한다? 예, 이때 각한데 깜빡 등기가 기재됐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직권 말소, 무효, 직권 말소. 됐죠? 자, 환매권은 나중에 좀 하고요. 자, 수용은 이제 강제로 보상을 주고 뺏어가는 거거든요. 수용했는데 그 수용된 부동산 이것저것 붙어 있으면 다 털어야 돼요. 다 털어. 그거는 이제 등기관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더 하고요. 지금 이거 얘기할 거예요. 말소 등기 시 승낙서를 첨부한. 이해관계인 제3자 권리 말소. 참 말도 어렵죠. 그죠? 요거 설명할 거고요. 자, 보세요. 자, 지금은 전세금이 얼마예요? 지금 5천만 원이죠. 전세권자 주고 이상권. 누군지 아시죠? 이상권. 전세권자 이상권.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소유자는 제가 할게요. 제가 김병렬. 그죠? 은근 기분 좋은데? 자, 보세요. 자, 소유자가 집주인인데, 자, 이상권 선생님하고 둘이 뭐 했겠어요? 전세 설정 계약을 했겠지. 전세권 등기에 꼭 들어가는 게요. 전세금과 범위예요. 전세금 5천만 원에 건물 전부를 빌려주겠다. 라고 둘이 이제 전세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 등기를 넣은 거예요. 알 수 있죠? 자, 전세권은 물권, 채권? 물권. 전세권 물권이야. 만약에 전세 등기를 안 하고 그냥 전세 계약하고 그냥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건 채권으로 봐요.
등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센 권리야. 전세권, 물권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전세권은 딴 사람한테 이전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별도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이전도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이 잡힐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별도 독립한 물건이니까 그 얼마짜리 물건이에요? 5천짜리 물건이야. 그래서 이거를 나 한 1,000만 원만 누구한테 좀 꺼야 되겠다. 누구한테 꺼? 뭐라고? 고상철한테 꺼. 고상철한테 이상곤이 얼마 껐어요? 1,000만 원 껐어. 근데 담보가 뭐야? 담보가 1번 전세야. 1번 전세가 얼마짜리니까? 5천짜리니까. 그래서 5천짜리 전세의 가치가 5천짜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1,000만 원 못 갚으면 5천짜리 전세를 경매로 팔 수 있어. 자, 뭐를요? 전세를 경매로 팔 수 있어. 그래서 경매에서 토지 건물 소유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세권도 나와요. 그럼 전세권도 5천짜리를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사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전세권을 뭘로 잡을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1-를 넣어야지. 1-. 그렇죠? 왜? 2번이 되면 안 되지. 2번 저당 그러면 그때는 김병렬한테 돈을 꺼준 게 돼. 그죠? 지금은 요 이상곤한테 꺼졌으니까 1-1로 1번 전세 목적 저당 이루고 들어온다고. 이해됐어요? 예. 네. 그 이 상황에서 지금 요 관계에서 저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상곤이 돈을 꾸고 자기 전세를 독립된 권리로 저당으로 내놓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승낙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처분할 수가 있는 관계지. 근데 이 상태에서 이상곤 선생님이 고상 선생님한테 돈을 갚았어. 그죠? 네, 갚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1-만 지우면 돼. 1-.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둘이 소유자랑 이상곤이랑 둘이 해서 5천 돌려주면 전세를 말소해. 자, 1번이 말소되면 1-는 어떻게 될까? 자동 말소 그러면 안 되지. 직권 말소 그래야지. 자동이 직권이라니까. 자동, 직권. 그래서 수동은 신청, 자동은 아직 눈치를 못 채서 지금 자동 말소 그러지 말고 직권 말소. 근데 이게 직권 말소 당하면 고상철 기분이 어때요? 더럽다 그러면 좀 그렇지. 자, 여기서 이게 말소된다고 직권 말소 당하면 이 사람은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관이 이 양반 돈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할 수 있어 없어? 등기관이 이거 지우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등기관 입장에서는 니네 둘이 이거 지우려고 그러면 이 사람 승낙서 받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오케이 하는 승낙서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을 1자, 2자, 3자 1자, 2자, 3자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해관계 제3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서가 있어야 돼요. 이 승낙이 없으면 이것도 말소 신청이 각하돼요. 둘이 아무리 1번 말소를 신청해봤자 각하돼. 뭐가 없으니까?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승낙서만 갖고 오면 그때는 둘이 1번 말소만 신청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자동? 그러지 말고 직권 말소라고. 1번 전세만 말소 신청하면 거기 붙어있는 부기 등기인 저당 등기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해준다. 그럼 그 말소가 몇 개? 말소가 2개 되는 거예요. 하나는 1번은 신청 말소, 2번은 직권 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소가 2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소했는지 되게 보고 싶죠? 다음 시간에 보여줄까? 지금 보여줄까? 지금 보고 싶죠 지금. 예,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돼요. 1번, 2번 다 줄 갔죠. 줄 갔고 말소가 몇 개 들어왔어? 2개 들어왔다고. 말소는 항상 주등기로 2번, 3번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금 자 저거 1-1이 지워져야 이게 지워질 수 있어야 꼬리서부터 잘라야 되거든. 그래서 요 꼬리서부터 1-1 말소. 왜냐? 1번 전세가 말소되니까. 말소된다. 요게 직권 말소된 거예요. 그리고 그 3번으로 1번 전세를 말소하는 겁니다. 해지됐다. 그래서 집주인이랑 전세권자랑 지금 전세 해지되면서 이 사람 승낙서 받아다가 말소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신청 말소고 요거는 직권 말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관계다? 이게 무슨 관계다? 요게 주종 관계. 주부 관계 그러지 말고 주종 관계. 자, 3번 주종 관계. 자,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종이 아프면 그 지만 아프다. 주인 안 아파요. 그래서 지금은 주된 권리를 말소하고 있죠? 그럼 종된 권리는 직권 말소했고 부기된 권리를 말소하면 주된 권리는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조 아시겠죠? 이게 주종 관계입니다. 요거를 말로 해야 되거든. 말로. 자, 말로 보세요. 말소 등기 시 승낙서를 첨부한 이해관계인 제3자의 권리 말소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참 짧게 잘 썼죠, 그죠? 네, 해석은 잘 안 돼. 그래서 요 말소 등기는 주된 권리를 말소하는 거고, 자, 승낙서는 제3자 종된 권리자죠. 그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으면 걔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195페이지 4번 했어요. 195페이지 동그라미 4번. 195페이지 동그라미 4번 찾았어요? 4번에 보시면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말소. 자, 그걸 풀어서 어느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에 대한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서를 요한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거 무슨 관계? 주종관계. 옆에 써봐요. 주종관계라고 써요. 거기다가 주종관계. 다음 주에 복수 문제 풀다가 거기 주종관계 써는 거 보고 깜짝 놀라겠죠. 그렇지 않을까? 다음 주에 주종관계 썼어요. 그 밑에 5번. 오늘 그 5번까지만 좀 볼게요. 5번까지. 요거는 가등기예요. 5번이 가등기 보이시죠? 네, 요거를 요번 주 일요일 날 다시 할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 듣고 보시면 좋겠지. 자, 앞에 보세요. 네. 옆에 보세요. 요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네, 요것만. 네. 자, 원래 소유권자가 누구죠? 이성원. 그죠? 이성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실제 매매가 아니라 예약을 건 거야. 예약도 본인 자유니까 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한테 그죠? 내가 당장 잔금 치를 돈이 없으니까 그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계약금 걸고. 너무 오래 걸리면 그 중간에 그죠? 이 양반 성격상 더 비싸게 준다 그러면 팔아 안 팔아? 그런 성격이에요? 난 몰랐는데 그냥 해본 말인데 어찌됐건 자 계약금 걸어놓고 한 1년 있다가 이제 잔금 치르고 등기합시다 이래버리면 1년 동안에 뭔 일이 벌어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찜을 좀 해놔야 되겠어. 우리들이만 약속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전 2번을 쓰고 싶은데 잔금을 안 치렀으니 내가 소유권자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임시로 뭐요? 가등기로 가는 거야. 이럴 때 가등기요. 됐어요? 예. 지금 눈 감고 외우는 거야 지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 듣는 거 지금. 예. 잘 보세요. 자, 이 가등기는요 당사자가 등기소에 신청할까 법원에서 촉탁할까? 이건 당사자 신청이야. 이건 법원이랑 전혀 상관없어. 우리 소송했어 안 했어? 아니 전혀 소송이랑 상관없어요. 아까 가처분은 소송 들어가기 전에 판사님한테 일러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합의한 거야. 계약금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잔금 치를 때까지 오래 걸리니까 못 믿다는 게 아니라 자 등기부에 일단 2번 가등기 써놓고 합시다 라고 약속하고 둘이 합의하에 등기소 가가지고 2번 가등기를 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최종적으로 뭔데? 소유권 이전인데 그 순위를 2순위를 잡아놓는 거야 지금. 딴 사람 못 들어오게 지금. 됐죠? 예. 그러고 나서 가등기권자가 누구다? 김병렬이다. 걸어놨다고. 이건 공동 신청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가처분은 반드시 촉탁 등기라고 했어요. 가등기는 뭐예요? 공동 신청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공동 신청. 그래서 가등기를 걸어놨으면 등기부 등본 띄면 누구든지 이 사람 가등기를 걸어놨네 라고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소유권자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지. 임시로 순위만 잡아놓은 2순위로 잡아놓은 거죠.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죠? 몰라요? 혹시나가 역시나지? 그죠? 그럼 지금 소유자 누군데? 이성원. 이 양반이 딴 사람한테 넘겨 안 넘겨? 넘겨, 그죠? 뭐 평소 성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넘길 수도 있지 않냐, 그죠? 나래도 그러겠어, 그죠? 욕하지 마요, 가서 일르지 마. 그래서 자 넘어온 게 자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임기원 넘어온 거야, 임기원. 임기원 보이세요? 임기원. 자 몇 번? 3번 소유권이죠. 왜 그랬을까? 2번 걸렸잖아. 2번 걸렸으니까 2번을 못 들어오지. 몇 번 들어와요? 3번 들어온 거야. 3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어도 이거 뛰어넘어서 새로운 소유권 이전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할 수 있죠?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 양반이 이거 봤을까 못 봤을까? 봤어. 보고 들어왔어. 그죠? 어떤 분이 걱정하더라고. 나는 봐도 모르는데. 그죠? 모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죠? 당사자 임기원이 모르면 누가 가르쳐 줘야 돼? 누가? 그거 몰랐어요? 내가 가르쳐 줄 사람이야, 내가. 그죠? 그럼 속으로 나를 믿을까? 자, 다시. 자,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등기법 배우죠? 등기법에 가등기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럼 이 양반이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줘야지. 가등기가 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가 있어도 할 수 있다. 뭐 각오해 안 해? 각오해야지. 그럼 뭔 생각으로 이 3번이 들어왔을까? 싸니까? 싸면 뭐 양념물도 먹어요? 에? 왜 들어왔을까? 에? 자, 여기서요. 가등기권자가 말소될 수도 있어. 2번 가등기가 말소돼 버리면 그럼 깔끔하게 새로운 소유자 되고 끝나는 거야, 지금.
그죠?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이 가등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지워질 거다. 라고 얘기해. 걱정 말고 들어와라.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지워지면 그만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양반이 지워지기는 커녕 어떻게 본등기 합시다라고 가버리면 이 사람 거절이 안 되는 거지. 거절하면 어떻게 소송하겠지. 순위는 2번 잡아놨고. 그래서 이제 가등기를 걸어놨으니까 뭘 할 수 있다. 본등기 할 수 있어. 본등기 치고 들어갑니다. 본등기 치고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와요. 보이세요? 몇 번? 2번에 칸이 열려. 칸이 열린다고. 확 열려 이게. 좀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별 감동이 아니네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거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가 전화 되니까 이게 PPT 만들어지고 보여주는 거 지금. 설득이 안 되네 지금. 봐봐요 이게 이랬다고 이랬다가 방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열렸다고. 그 임기원 어떻게 했어? 밀렸다고 됐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자, 다시 이게요. 옛날에 종이등기부 시절에는 이거 못 열잖아 이거를. 그래서 애초에 여기 빈칸을 뒀어. 애초에 종이에다가 빈칸을 두고 시작했어요. 본등기 하려고 빈칸 두고 가등기 걸어놓고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고 이랬다고. 요즘은 전산등기가 되니까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본등기 칠 때 딱 열린다고. 열리는 걸 제가 막 엄청 보여주고 싶은 이 열망이 이걸 만들었다니까. 그래도 감동이 없네 지금. 예.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3번이 밀려버렸죠. 그죠? 예, 요거 색깔을 일부러 이 파란색 유지한 거죠. 이게 밀렸다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 본등기는 이게 본등기야. 본등기는 4번 들어와요, 2번 들어와요? 2번 들어온다고. 그 가등기의 순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등기 순위가 유지돼요. 그러면 지금 본등기권자 누가 됐어요? 김병렬이 됐지. 자, 이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 걸어놓고 본등기를 했다, 이제. 언제부터 소유자예요? 2009년이요? 2012년이요? 이때부터 소유자야. 소유자가 된 건 2012년이지만 등기 순위는 몇 번 순위를 유지했어요? 2번 순위에 가등기 순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지. 이럴라고 가등기 찜을 해놓는 거예요. 가등기의 개념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본등기로 소유자가 들어왔는데 얘도 소유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 소유권 그러면 누가 더 세? 선순위가 세지.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랬지. 이 순위가 세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말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지금 자동 말소 나올 뻔했어. 자,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직권 말소니까요. 여기다가 말소라고 쓰고 4번 써야 돼. 4번 쓰고 나서 이거 잘못했다. 이거 3번인데. 이거 3번. 3번 등기 말소라고 쓰는 거예요. 진짜 3번 등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3번 등기 말소하고 나서 그 3번을 어떻게 줄을 걷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보면 3번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로 인한 3번이 2번인데 이것도.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요 2번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로 인해서 2012년 3월 20일 날 여기 말소가 됐다라고 써준 거예요. 자, 요게 말소 등기인 거예요. 말소 등기. 그래서 요게 본등기가 들어옴으로써 이 소유자 요 당시에 그 순위에 유지되는 소유권이잖아요. 거기에 배치되는 다른 권리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네? 내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권리들을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해 주는 거예요. 다시 가등기를 걸었을 때 소유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가등기는 안 생겨. 그죠? 뭘 했을 때? 본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자가 되는 건 가등기 당시에요? 본등기세요? 본등기세 소유자가 돼. 대신에 순위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위 이후에 내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애들은 다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된다고. 자, 지금 가등기 본등기 기본 원리는 아시겠죠? 예. 요겁니다. 자, 요거를 좀 더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몇 개 풀어가지고 일요일 한 2시간 정도 가등기만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기출문제가 항상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몇 개도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일요일 날. 시간 안 되면 오지 말고 시간 돼서 할 일 없으면 오고 이렇게 해서 일요일 날 종로 캠퍼스에서 가등기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요. 자, 195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있죠? 동그라미 5번. 보시면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시 나왔어요. 본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는 지금 김병렬의 본등기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중간등기 있죠. 얘들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이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 그죠? 2012년에 김병렬의 소유권 등기를 제대로 해주는 거지.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해 보존된 권리를 침해하는
김병렬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죠? 그리고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 등기를 말소했을 때, 자, 이때 우리 임기원한테 자, 나중에 통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직권말소 된 게 잘못됐대. 이 직권말소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직권말소 할 게 아니었대. 알고 보니까 김병렬 본딩이 잘못 들어온 거래. 그러면 회복해야지. 그 회복도 직권회복이에요. 직권말소가 잘못했으면 회복도 직권회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밑에 195페이지 양가로 4번 있잖아요. 양가로 4번에 뭐가 있어요? 회복등기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직권말소된 게 잘못 말소된 거래. 그러면 직권으로 온다? 회복한다. 그죠? 자, 넘겨보시면 196페이지 맨 위에, 자, 196페이지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대지권인 뜻의 등기. 오늘 배웠거든요. 자,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이다. 계속 직권 등기 보고 있어요. 네,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오늘은 개시 절차 중에 직권 등기 정도까지 자, 정리를 했고요. 오늘 나눠드린 확인 문제 있잖아요. 자, 정답 해설은 드렸으니까 자, 확인 문제 5번, 6번, 자, 7번, 8번까지 오늘 지금 수업을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5, 6, 7, 8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시고 정답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는 꼭 9번서부터 다시 프린트에 넣어가지고 다시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좀 들고 와서 질문하세요. 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